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동철의 북새통 2016 칼리지의 첫 번째 시간 오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가 리더를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리더는 책을 읽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오늘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만날 책은 최진석 교수님께서 쓰신 경계에 흐르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요즘 같은 혼란한 시기에 굉장히 적절한 책이겠다라고 해서 선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 책은 잘 아시는 대로 서강대학교 철학과에 지금은 퇴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진석 교수님께서 쓴 책입니다. 이분 너무나 잘 아시죠? 스타이십니다. 노자 장자 사상을 그렇게 재밌고 또 임팩트 있게 전달해 주시는 분을 저는 일찍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간만 나면 이분 영상을 제가 곧잘 보곤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께서 지금은 건명원이라고 하는 곳에 원장님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같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사상은 노자 장자 사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면에서 이분께서 쓰신 이 경계에 흐르다라는 책, 그 책에서 5개의 문장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싶은 문장,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이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 여기에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이 기억의 방법은 우리가 암기하는 것이죠. 암기하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기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고요. 기록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이제 문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묶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책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치면, 기억하고 싶은 문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록하고 싶은 문장이다 라는 것과 맥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급적 제가 선정해 놓은 이런 문장들을 시간 되시면 이렇게 옮겨 적으시면 좋겠다. 전체를 옮겨 쓰지는 못하면 제가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요, 큰 글씨로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바로 이 고향과 타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고향은 단순히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만의 의미는 아니다. 만약 그런 의미의 고향이라면 우리가 애꽃자를 써도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 이유는 원래의 나의 본래 모습, 그것이 있었던 곳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향은 나의 본래 모습인 내가 있었던 곳이고, 타향이라고 하면 그 본래의 모습 내가 타자와 동화되어져 가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들이 타자들이 거대한 공간에서 또 다른 타자로 동화되어 가는 그곳이 바로 타향이다. 타향에서 나는 고유명사인 나로 돌아다니거나 원래의 나를 드러내고 다니기보다는 타자들과 동화되면서 갖게 된 다양한 수식어 덩어리를 달고 다닌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계십니다. 수식어 덩어리, 이른바 익명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타향에서 나는 익명성 속에 숨어 지내는 감춰진 존재이다. 감춰진 존재들끼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양한 수식어를 통해서 가늠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큰 차 타는 사람, 또는 작은 차 타는 사람, 요즘은 툭하면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보수꼴통이다 또는 종북 좌빨이다 이런 등등의 수식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나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일원으로 존재해버리면 그것은 모두가 모두 타향살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원래의 나, 내 안의 나라고도 부르죠. 그 나를 잃어버린 채 우리라고 하는 것,
그 어떤 사람들 속의 구성원으로서의 나 이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타향살이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들을 하고 또 나름대로는 부지런히 세상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늘 이렇게 허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냐? 그것은 우리가 타향살이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우리는 누구나 다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 어떻다면 내가 지금 원래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고 싶은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영상 장비들을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서툴러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썼던 이 낙서들이 안 지워지고 있어서 지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죽음은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죽어가는 일뿐이다. 즉 사건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뭐 불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경전에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결국 부처는 없다. 부처라고 불리우는 그 말만 존재하는 것이다. 뭐 이런 개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한다고 치면 우리는 그 실체로서의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즉 관념으로서의 산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산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치면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백두산을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은 또 한라산을 생각하겠죠. 마찬가지다. 죽음이라는 것 또한 없다. 다만 그것을 그렇게 설명해 놓았더니 그것을 그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뭐 이런 개념에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한번 보면 죽음은 없다. 죽음은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죽어가는 일뿐이다. 죽음에 대해 내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건으로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히 앉아 나는 금방 죽는다라고 서너 번 중얼거린다.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덜 째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임팩트 있는 문장,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문장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인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의 삶을 알차게 가져갈 수 있고 의미 있게 가져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다면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하고 허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죽는다면 덜 째째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은 굉장히 우리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사건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념이나 지식의 형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를 사건이다,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을 조금 더 내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문장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학부형들께서 가장 많이 아마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행위, 그것이 교육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뭐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곧잘 하곤 하죠.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갔다 오면 너는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묻고,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너는 오늘 뭘 배웠니?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교육의 개념을 안에다 뭔가를 집어넣는 행위로 보느냐 아니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행위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했니라고 묻는 것은, 질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어떤 그것이 호기심이 발동되어지는 상태에서 나오는 어떤 것, 그것을 우리는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결국 그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행위죠. 그것을 교육으로 보니까 넌 무슨 질문을 했니라고 묻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흔히 너 뭐 배웠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을 얼마나 안에다 집어넣었니라고 묻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교육에 대한 관점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행위, 그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한다. 보통 불교에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 되어진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죠. 내가 이미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기에게만 있는 자기만의 고유한 별을 찾게 해주는 것, 자신의 별을 반짝이게 하려는 것으로 모든 노력이 채워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내 안에 별 있네, 너 안에 별 있네. 그래서 오늘이라도 집에 가족들 오시거든 만날 때 인사말을 별 있네, 네 안에 별 있다, 안 보이니?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기억하고 싶은 문장 네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주제 음악의 제목이었던 것이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영어로 우리는 look이라는 단어와 see라는 단어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하지만, 사실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look은 우리 한자로 보면 시에 해당되고, 그 시는 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흔히 이런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박웅현 씨가 곧잘 하는 이야기인데요. 당신은 시합니까? 견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시청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그 시가 본다라는 뜻이죠. 본다라는 것은 그저 시각적인 기능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시각적인 것과 나의 어떤 인지적인 것이 같이 결합되어져 지각되어지는 형태, 이것을 우리는 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만을 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본질을 견하려고 하는 노력, 이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문제만 하더라도 나타나는 현상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지 말고 견하자라는 말씀을 이 저자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억하고 싶은 다섯 번째 문장은 바로 늑대와 개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반려동물이 10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해서 한 집 건너 한 집은 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개하고 늑대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개는 우리 인간들을 보면 꼬리를 흔들고 뭐 핥으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친근감을 표현하죠. 하지만 늑대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 늑대를 싫어하죠. 하지만 그 늑대는 우리 인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우리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고 하는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지고 있죠. 뭐 사람들이 그 개에게 이렇게
음식을 주면 개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를 먹을 걸 주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니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개는 하는 반면에 고양이는 반대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인간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걸 주고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걸 보니 내가 대단한 그런 존재인 것이 틀림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간들의 신이구나. 인간은 개들에게 있어서는 신인 것이죠. 그렇게 인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주인을 핥거나 주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짓을 하지 않는 늑대는 주인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늑대는 항상 고독을 불러일으킨다. 그 처연한 눈빛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라야 늑대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사자도 그렇고 호랑이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락적으로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그 자유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필연적으로 고독과 외로움을 수반하게 돼 있죠. 우리는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를 행복의 척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고독과 외로움을 수반하게 돼 있다. 즉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리더의 자리는 외로운 자리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결국 쓸쓸하고 또 고독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5번째 문장으로 선정한 이유는 요즘에 우리 현상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해서 앞으로 리더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리더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어떤 책임을 맡고 계신 분들 어느 분 할 것 없이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뭔가를 잘못하면 바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매도되거나 공격을 받곤 하죠. 그럴 때마다 그네들이 어떤 심정이 들까? 참 외롭겠다, 고독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원래 리더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일들이니까 그것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독과 친해져야 하고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것을 우리는 내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공을 갖춘 리더라고 하면 그 고독, 외로움 이것들에 당황하지 않고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어떤 생각을 흔들리지 않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기에 좋은 문장이어서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개 문장을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아마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시계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다시 한번 리뷰만 잠깐 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원래의 나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이론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다 타향살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명절날이 되면 고향에 가려고 하는 것처럼 한 번씩,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하루의 삶을 조금 더 덜 째째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는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지에 기인하죠. 우리가 무지하다, 지금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죠. 또 한 가지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상황을 모르죠. 근데 상대방의 마음은 또 이래저래 좀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조금은 알 수도 있고요. 또 미래도 조금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맹목적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뭐 전혀 예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안심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종교화 되어지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이렇게 위로를 하죠, 우리에게. 좋은 데 간다, 뭐 이런 거.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 또 한 가지는 죽어도 뭐 안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환생을 한다. 뭐 인도 같은 데 가면 다시 환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나라들은 장례 절차도 없고 뭐 죽으면 바로 이렇게 화장해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시 환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서 우리는 이 무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관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훨씬 더 멋있게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교육이란 내 안에 있는 고유한 별을 끄집어내주는 행위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별이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그 별을 반짝이게 해주는 일, 거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시하지 말고 견하자.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말고 그 안에 본질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좀 하자. 그 다음에 리더의 자리는 늘 외로운 자리다, 고독한 자리다.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우면 내가 지금 리더가 되어가는 중이거나 리더의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자. 그렇다면 그 리더가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오늘 5개의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첫날이다 보니 지금 영상도 보니까 뭐가 이렇게 번쩍번쩍 돼서 원활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목소리도 이렇게 따분하게 진행을 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점차 나아지겠죠.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뭐 5개의 문장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지금까지 북새통 2515 칼리지의 최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